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 방사청장이 깜짝 발언을 하면서 그간 뻔뻔하게 분담금 지급을 미뤘던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인니를 중국이 나서 옹호하면서 숟가락을 얹는 등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KF-21이 보인 근황에 중국이 깜놀하며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최초 양산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KF-21에 연이은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 수년 동안 골머리를 앓게 했던 KF-21의 공동개발국이 새로 교체될 것으로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분담금 지급을 미루던 인니를 드디어 손절할 거라는 방사청장의 깜짝 발언으로 드디어 앓던 이가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인니를 대체할 KF-21 사업 참여국이 우방국과 다름없는 폴란드라 향후 KF-21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엄동환 방사청장은 폴란드 현지 군사매체인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KF-21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 폴란드 방산업체를 KF-21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깜짝 발언을 해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설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폴란드의 KF-21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 협력이 현재 기본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는 K2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말고도 다른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엄 청장은 폴란드의 방위산업 역량은 2차 수출 이행 계약 시 기술 이전으로 현지 생산 혜택을 크게 받을 것이라며 K239 천무용 유도탄이 현지에서 생산된다면 제3국으로의 공동 수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지역 내에 한국산 무기 체계를 수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폴란드와의 방산협력 전까지 한국의 유럽 방산 수출은 주로 K9 자주포 중심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이제 한국과 폴란드는 공동 수출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한국산 무기체계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되면 폴란드가 부품 공급을 위한 유지 보수 서비스 등 통합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 방사청의 이번 폴란드 방문은 폴란드와의 2차 이행 계약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폴란드의 수출입 은행 개정 추진을 알리기 위해 이뤄졌는데요. 실제로 국내 방산업체들은 K2 전차 2차 계약분 820대, K9 자주포 잔여 물량 308문을 폴란드에 공급해야 하지만 수출금융 지원 문제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25조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어 폴란드와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업연구원은 최근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기계약을 철회할 경우 정부의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폴란드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폴란드 현지 분위기는 그리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엄 청장이 안제이 그지부 폴란드 국방위원장을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폴란드와의 거래에서 걸림돌인 금융 지원을 위해 폴란드 신용한도 증액 동의는 물론 법 개정안 채택을 언급하며 우려를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안제이 그지부 위원장은 한국산 무기의 큰 장점은 나토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이 가능하고 무기 자체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한국산 무기를 통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수출입은행이 폴란드에 대해 더 높은 신용한도를 얻을 수 있도록 동의하길 바란다고 어필했습니다. 이날 우리 방사청은 마르친 쿨라세크 폴란드 국가자산부 차관과도 만나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무기거래 협력 회담을 가지며 끈끈한 관계를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마르친 쿨라세크 차관은 폴란드 무기산업은 한국 산업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기술 개발의 기회뿐 아니라 새롭고 매우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사청은 폴란드의 러브콜에 따라 현지의 방산협력 지원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으로 우리와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와의 후속 조치 실행에 집중할 거라는 방침입니다. 방산협력 지원관은 수출사업 지원 또는 국제공동연구 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사청 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렇듯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KF-21 공동개발국인 인니와의 관계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대통령 선거를 한창 진행 중인 인니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국방부 장관이 삼수 끝에 대권을 거머쥘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KF-21 사업이 파기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앞서 14일 인니에서 표본 개표가 95% 진행된 가운데 프라보어가 득표율 59%를 얻어 경쟁 후보를 멀찍이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개표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되지만 결선 투표 없이 프라보어의 승리가 확정될 가능성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프라보어 후보는 한국과는 악연이 있는데 그가 국방장관을 지낸 시절 KF-21 전투기의 개발 사업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고 기술 이전을 확대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현재 인니가 연체한 분담금은 9,911억 원에 이르는데 프라보어가 KF-21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주도적인 인물인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인니 국방부는 한국엔 예산 부족을 얘기하면서도 프랑스에게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프라보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만큼 인니가 분담금을 지불해 우리와 방산 협력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을 더 요구하며 지금처럼 분담금 지급을 계속 미룰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의 인니의 행태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태로 심지어 최근에 과거 인니가 주문한 TOC바이 훈련기 사업도 재정이 부족하다며 1년이나 지불을 미룬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실제로 카이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2022년 매출로 인식됐던 인니 TOC 훈련기 사업이 1년이 미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내년 6월 공급할 예정이었던 6대의 TOC바이 훈련기 납품이 이듬해인 202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2014년 카이는 우리 공군조종사 교육을 위해 개발한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OC을 기반으로 만든 TOC바이 16대를 인니에 수출했었습니다. TOC바이의 경우 훈련기로 분류되지만 기존 TOC과 달리 레이더와 무장 장착이 가능해 FA-50급의 경공격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만큼 인니에서 눈독을 들인 기종입니다. 이런 이유로 2021년에도 인니는 TOC바이 기체 6대를 추가 주문했지만 인니 국방부가 자금 문제를 이유로 도입을 1년 늦추면서 KF-21에 이어 훈련기 도입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인니의 발악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논란이 된 KF-21 자료 유출 사건에 이어 제대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에서 보람의 사업이 껍데기라며 황당한 반응이 나와 그저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KF-21 개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보람의 사업에 속은 인니가 안타깝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이때다 싶어 한국을 깎아 내리기 바빴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한국은 보람의 사업을 통해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중국의 항모 전단을 몰살시킬 계획이었지만 실패로 귀결되는 분위기라며 인니를 등에 업고 중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KF-21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인니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 역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람의 전투기 성능 문제 때문이라며 최근에 인니 기술자가 KF-21 기술 유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자신만만하던 한국이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유일한 공동개발국이었던 인니가 기술 유출을 시도했던 것도 예상보다 보람의 성능이 떨어지자 사업에서 발을 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니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분담금을 낼지 장담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해보면 현재 인니는 보람의 전투기 개발로 인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속임수에 빠진 인니가 불쌍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쯤 되면 중국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억측에 대해 우리 측에서도 강경하게 나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KF-21의 능력은 이미 전 세계에서 극찬 중으로 중국의 주장이 한낱 소설에 불과하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지난 1월 KF-21 시제기 2호기는 고바등각 조종안정성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공군 전투력 신화를 다시 썼습니다. 당시 KF-21은 환상적인 기동을 선보이며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모습을 뽐냈습니다. 바등각이란 항공기 날개의 시위선과 공기 이동 방향이 이루는 각으로 동체 앞부분을 상하로 움직여 공격할 수 있는 각도라는 의미에서 공격각이라고도 불리는데 통상 전투기의 바등각 한계치는 50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KF-21은 이번에 상승각을 70도 유지한 채 고도 약 38,000피트 이상까지 비행해 저속 상태에 도달한 이후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하며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은 가장 극한의 기동력을 테스트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전투기의 전투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독보적인 전투력을 입증해내면서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제대로 경악하게 만든 건데요. 중국과 인리의 숱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KF-21은 그 자체로 경쟁력을 입증하며 나날이 드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